채용의 의의를 봅니다. 채용이란 말은 몸체와 쓸 용을 함께 붙여 쓰는 말이다. 여기라는 글자가 말해주듯 단 한순간도 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없다. 여기라는 말 글자 뜻이죠. 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만사 모든 것이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흘러가듯 과가 있으면 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채용 변화에서도 역시 체가 없으면 용 또한 없다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게 명리학의 논리죠. 체는 우리의 몸을 본래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용은 체인 우리의 몸을 씀으로써 다양하게 변화를 보이는 모습이다. 몸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만세를 한다던가 노래를 부른다던가 심지어는 태권도 시범을 보일 때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라 송판을 격파한다거나 공중에서 여러 바퀴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발레나 무용처럼 아름다운 예술을 연출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변화가 없죠. 정신과 육체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노래를 부르고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기도 하고 또 회전을 하기도 하고 발레, 무용처럼 예술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정신과 육체는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변화를 보이는 다양한 모습이 용이고 전혀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몸이 체다. 우리의 몸은 정신과 육체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체는 있지만 이 모습이 나라고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은 없다. 이는 우리의 몸이 늘 변화가 진행 중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라는 글자의 뜻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이 모습이 A야 라는 게 없다는 뜻이죠. 왜? 피부조차도 계속 지금 늙어가는 것이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라고 딱 정해놓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체에서 용으로 변화되는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구에는 70억 인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수많은 사람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식물이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단 한 생명도 같은 생명이 없고 행동, 마음 또한 같은 생명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구의 모든 곳곳, 하물며 한 뼘도 안 되는 이 책상 위에 손가락 하나로 가리킬 수 있는 이 곳곳이 모두가 틀립니다. 같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컵을 만들어내는 그 기계가 컵을 찍어내는데도 그 찍어져 나오는 그 상품, 그 컵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재질을 섞어서 뭐 반죽을 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식물이 함께 살고 있지만 단 한 생명도 같은 생명이 없고 행동, 마음 또한 같은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우리가 컵처럼 일방적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같은 그 공장, 같은 기계 안에서 나오는 그 컵도 전부 다릅니다. 모양은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왜냐하면 반죽할 때 그 내용도 똑같지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구 곳곳도 같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생명도 같은 식물인 것 같아도 같은 식물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게. 다만 유유상종, 이게 금방 나오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비슷해 보이는 몸, 생각, 마음, 행동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독립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진행 중인 정신과 육체가 역시 변화가 진행 중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랬습니다. 그 변화가 진행 중인 정신과 육체는 각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쓰는 것 같은 집도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각각 틀릴 수밖에 없죠. 또 비슷해 보이는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쫓음. 이게 사람은 사람 모습대로 그대로 비슷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되는 것 같이 통하고, 그러니까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지만 짐승은 짐승대로 그렇게 서로 살게 되겠죠.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동식물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지만 모두에게 같은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살고 있다라는 인식할 수 있는 현상이죠. 살고 있다는 말은 변화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고, 변화는 인과의 법칙을 요하며 인과의 법칙은 곧 균형을 이루는 모양이 오행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것. 인과의 법칙이라는 말 자체가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변하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A에서 B 쪽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A에서 B를 볼 때 인, B에 와서 보면 과,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가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다. 여기서 다양한 변화는 용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오행의 모습이죠. 따라서 용의 모습이 있으면 체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체가 용으로 변화를 보이려면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체형 변화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는 이론이죠.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웃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운다. 웃고 운다 하면 결과이므로 원인이 되는 것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이다 그랬죠. 이게 원인이죠. 사람의 몸인 체의 모습이 웃고 울거나 발레와 같은 예술 등 용의 모습으로 변화를 보이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환경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발레와 같은 예술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다는 꿈을 가져야 되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선생을 만나고 연습실에서 환경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등등이요. 스포츠맨은 스포츠맨대로 또 달리겠죠. 변화 중인 정신과 육체와 환경과의 만남이 노력한 만큼 균형을 이루면 결과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인과의 법칙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스포츠맨들 많이 나오죠. 지금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 금운동을 메달을 따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쁨이 상당히 보람되고 좋죠. 그러나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연습을 했지만 메달을 하나도 못 따면 그 슬픔과 절망 등등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여기서 환경은 얼핏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변화를 보이는 환경에 맞추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고자 하므로 개개인 모두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A, B, C, D, E, F, G 이 사람들이 똑같은 연습실에서 똑같은 연습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점수가 아니죠. 결과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따라서 체용이란 변화 이전 균형을 이루는 음양의 모습을 체라 하고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만남의 변화로 인해 오행의 모습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용이라 하며 체에서 용으로 변화를 보이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체용변화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환경과의 만남이 양토적인 작용력이고 행동으로 옮겨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음토적인 작용력이며 이 둘 또한 원하는 만큼의 균형을 이루어야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결국 이걸 작용력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와 같이 설명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환경과의 만남이, 즉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이 애정의 균형을 이룬 것만큼을 서로 확인을 하고 우리 결혼하자 라고 둘이 약속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각각 집에 가서 알리면 그 가정 대 가정이 합의를 보게 되겠죠. 이것이 양토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음토적인 작용력이 벌어진 게 뭡니까?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생활관계가 나타나겠죠. 음토적인 작용력. 생활 속에서의 체험결합니다. 물은 액체로서 영하의 기운으로 떨어지면 얼음이 되고 눈도 되며 눈사람이 되기도 한다. 예술가의 손길이 얼음에 닿으면 아름다운 조각작품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과 온도, 그러면 온도는 양이고 물은 음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럼 물과 온도가 만나 균형을 이루어 변화를 보인 것이 얼음이므로 물은 음, 온도는 변화를 주도하므로 양. 이 둘이 균형을 이룬 음양으로서의 체. 그렇죠? 영하의 온도는 온도가 변화를 보인 거죠. 영하로. 영하의 온도는 만남의 변화. 온도고 물은 양과 음이라는 그 상대적인 관계에서의 음양인데 이것이 온도가 변화를 보이면 환경적인 변화를 만난 것이죠. 겨울이라는 환경처럼 온도는 만남의 변화, 얼음이라는 오행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물이 차가운 온도를 만났기 때문에 얼음이라는 걸 변했습니다만 음양은 변함이 없죠. 그게 무슨 뜻이죠? 얼음은 물이 형태만 보인 것이지 변화를 보인 게 아닙니다. 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차가운 온도에서 얼어 있을 뿐이지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 얼음과 장인의 손길이 만나, 이번엔 얼음이 장인, 즉 사람은 양이죠. 장인의 손길이 만나 균형을 이루어 변화를 보인 것이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므로 얼음은 장인의 손길은 변화를 주도하므로 양.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음양으로서의 체, 장인의 조각 예술 행위는 만남의 변화. 그렇죠. 작품이라는 오행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활 현상에서 보이는 것이죠. 바다와 바람과 파도 역시 같은 이치다. 바다와 바람이 만나 균형을 이루어 변화를 보인 것이 파도이므로 바다는 바람은 변화를 주도하므로 양.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음양으로서의 체, 바람이 분다 하면 만남의 변화. 파도라는 오행으로 변화를 보인 것이 용이다 그랬죠. 바람이 세게 불면은 큰 파도가 나타날 것이고 더 엄청나게 불면 해일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균형에 따라서 용의 모습은 체의 모습의 본질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다. 변화된 얼음이나 조각작품은 물이라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파도라는 용의 모습도 바다라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파도는 바다인가 파도인가 그런 말 가지고 한참 공부했던 생각이 나네요. 과거에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 또한 남자와 여자라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만남의 변화로 인해 체의 모습인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용의 모습인 인식될 수 있는 다른 현상만 나았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끝없이 흐르면서 보여주는 체형 변화의 모습이며 그 사이에 자연 환경과 만남을 통해 생변멸을 영속시키게 된다. 이렇게 만남의 변화로 인해 오행의 모습으로 변화를 보인다 하면 수축과 팽창이 오행의 모습으로 균형을 유지하듯 생성과 소멸 또한 오행의 모습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균형이란 체와 만남의 변화에 대한 균형이 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